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 흐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례상 민심이라는 것이 있죠. 가족 친지들이 차례상 앞에 모여 앉아서 이 두른두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형성되는 민심, 또 그때는 당연히 뭐 정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정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이 민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4.15 총선의 또 표심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설 민심 잡기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오늘 정치권에서는 기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일제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서울역에는 보수 정당이, 또 용산역에는 진보 정당이 갔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서울역에서는 경부선, KTX 경부선이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호남선은 주로 용산역에서 많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호남에 지지 기반이 있는 진보 정당은 용산역으로, 또 영남 쪽에 지지 기반이 있는 보수 정당은 서울역으로 이렇게 갔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점심 때 자유한국당의 모 중진 국회의원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수 통합과 연결돼서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오전에 거의 같은 시간에 한교안 한국당 대표와 당직자들, 또 중진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서울역으로 나갔고, 또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또 당직자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서울역에 나갔는데 거의 같은 시간에 나갔는데 한교안 대표가 서울역 2층 개찰구 앞에 보면 이렇게 의자가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성객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바로 아래 플랫폼에는 유승민 의원이 또 기성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어서 서로가 와 있는 줄 아는 겁니다. 서로가 와 있는 줄 알고, 뭐 사진 기자들도 같이 있고 프레츠도 터져가는 거 알죠. 아는데 모 중진 의원이 한교안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이 저 아래 플랫폼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서로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온다. 설 민심이 형성되는 이때 보수 통합의 상징적인 사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교안 대표가 좋다, 그렇게 하자,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또 마저 앉아있던 기성객들과 마저 인사를 나누느라고 한 6, 7분 정도 소요가 됐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유승민 의원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것이 중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일부러 이 한교안 대표와 만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떠났는지 불확실하지만은 그 중진 의원 설명은 아마 일부러 피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는 한교안 대표가 적극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구애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유승민 의원은 약간 한 발 물러서면서 아무래도 잘못하면은 8명의 현역 의원을 갖고 있는, 그리고 100명이 넘는 한국당 현역 의원,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흡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지분 문제를 놓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피한 거 아니냐, 일단은 사진 찍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 민심, 4.15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보수 진영에서 통합을 이뤄낼 것인지 그 부분에 아마 여론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이야기가 많이 오겠죠. 지금 상태로는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보수가 분열된 상태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보수나 중도 유권자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설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던 보수 통합에 약간의 탄력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거의 개문발차를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데,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 양당이 협상을 벌여서 일단 통합 로드맵을 제시를 했죠. 일단은 통합 일정표를 제시를 해서 유권자들의 설 민심을 얻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일단 통합신당은 2월 16일이나 17일쯤 모습을 드러냅니다. 로드맵에 따르면은 선거 2달 전이죠. 그때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상당히 난관이 많습니다. 보수 통합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상당히 큰 난관이 있는 것이죠.
뭐 장난준비위원회도 뭐 만들어야 되고 뭐 공천도 새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있는 과정에서 특히 유승민 의원 세력이 실제로 신당, 통합신당에 참여를 할지, 한국당과 같이 할지, 또 그렇게 될 경우에 공천 지분은 어떻게 할지, 이런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이 오늘 한기환 대표와의 조우를 회피하는, 피하는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이 상당히 또 유승민 의원이 선택을 잘, 선뜻 범보수 통합, 조건 없는 통합에 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유승민 의원을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회해서 나머지 새로운 보수당 7명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같이 선거를 치르는 그런 방식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 통합에 좀 미온적인 어떤 조건을 걸면서 좀 미온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남아서 뭐 개혁 보수 실험을 혼자서 하든지 일단은 다른 의원들, 새로운 보수당의 다른 의원들과 같이 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저것 따지기에는 정권의 폭주, 정권 기관차의 폭주가 너무 심합니다. 선거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공수처 설치법, 또 이런 것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죠. 한국당만 패싱하고 밀어붙였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조국 씨와 청와대를 향한 수사팀을 완전히 공중분해해서 해체를 하는데 한국당이 거기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좀 수적으로도 열세고 전투력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총선에서 이것을 다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죠. 오늘도 보면은 철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의 중간 간부들은 전원 유임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 중간 간부들도 우리는 대검에 남도록 해달라고 일제히 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완전히 묵살을 했습니다. 정권이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묵살하고 특히 청와대를 둘러싼 4대 의혹 사건이 있죠. 4대 의혹. 조국 일가, 문정수석 시절에 조국 일가 비리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가, 그리고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이 4대 의혹을 수사하던 중간 간부들을 모조리 다 바꿔버렸습니다. 싹쓸이 교체를 했죠. 그리고 뭐 그냥 서울에 둔 것도 아니고 부산, 대구, 대전 뭐 이런 데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한국당이 상당히 무기력하죠. 이 상황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탈피를 하지 못하면은 가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은 일어날 상황들이 저는 눈을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 주류 교체는 기본이고, 정권 연장,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것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아마 개헌일 겁니다. 개헌. 그 전에 조국 씨가 발표했던 개헌 안이 있었죠. 초안이 있었죠. 거의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간 개헌안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진보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 토대로 만들 겁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한국당에 주어진 과제죠. 지금 범보수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쨌든 통합 열차가 가야 되는데, 지금 통합 열차가 자꾸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점 한 2달 남은 시점에 닥치고 통합, 이것을 선거권의 혼술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